이번은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그놈이다. 자, 경북 구미 한 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이요. 반전의 반점을 거듭하면서 실체는 계속 미궁 속입니다. 검찰에 송치는 됐습니다만. 자,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승재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성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3살 여아의 친모 성모 씨죠. 네네. 검찰 송치되는 중에도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 없다. 그렇죠?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데 4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부인하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4번이 아니고 5번인 거예요. 아, 그래요? 4번은 이제 국과수에서 수사를 하고 예. 경찰 수사 받는 중에 나 DNA 샘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를 아마 했을 듯해요. 그래서 경찰에서 직접 다시 한 번 더 석씨에 대한 DNA 샘플을 조사를 해서 예. 그것도 DNA가 동일하다. 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씨는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할 때는 이제 검찰에 이제 서류만 송치하면 되는데 예. 기소 의견으로 넘겼을 때는 이제 검찰도 구속 상태에서 10일, 최장 10일을 더 연장해서 한 20일 정도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송치 과정에 다시 한번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물었는데 예. 심지어 기자 손을 잡으면서 아니면 그 앞에서 만인이 믿는 국가수인데 예. 나의 말도 좀 믿어달라라는 약간 앞뒤고 안 맞는 말을 해서 도대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석씨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자기의 범행을 은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하는 것이고 예. 10번을 말하고 100번을 말해도 저의 입장에서는 DNA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지금의 사망한 아이는 석씨의 아이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승재현 의원님, 우리 한국 경찰의 DNA 검사를 통한 수사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혹시 이게 이 DNA 검사 방금 박성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4번에 5번 했다고 하는데 혹시나 틀릴 가능성 그런 건? 기본적으로 DNA 검사라는 게 예.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 거는 DNA 샘플 자체가 오염이 되면 예. DNA 샘플이 오염이 됐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예. A라는 대조군과 매치되지 않는다. 혹은 그 DNA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그러면 매치된다고 나왔으니까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샘플이 바뀌었을 확률. 즉 김 씨의 샘플인데 국과수에서 석 씨의 샘플로 오해를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석 씨의 DNA 샘플을 채취해서 예. 그 샘플을 가지고 국과수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DNA 샘플도 바뀔 확률이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에 있는 DNA 검사는 모 언론에서는 전부 다 이제 석 씨의 김 씨를 딸로 그러고 그 아이도 지금 딸로다 이야기를 하던데 예. 기본적으로 DNA 검사가 오류가 날 확률은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DNA 검사 통해서 친모로 확인된 외할머니죠. 그러니까 성모 씨. 근데 출생 신고를 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도 참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먼저.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 존재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김 씨의 아이를 약취 유인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DNA 검사 결과를 신뢰하고 딸 김 씨의 출산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 구조가 마치 시신 없는 살인 사건과 유사합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일부 객관적인 정황이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이 정황들을 엮어나가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수적인데 석 씨는 지금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뒤통직을 진행하고 계좌와 주변인 탐문을 진행해야 하고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도 구속된 이후에는 진술을 하기도 하는데 석 씨는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경우에 산파, 위탁소 등 위탁모 등 일반적인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기관이 아니라 보다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출산, 양육기관을 찾게 될 것이고 일부 외부 활동 기록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타 지역의 산부인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가 됐지만 경찰이 송치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심지어 기소 이후에도 피의자 신문만 못한다 뿐이지 수사는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고 현재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경찰이 구속 기간 중에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왔던 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더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완 수사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전에는 뭐 지시라고 했는데 지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휘가 아니라 보완 수사 요구라고 합니다. 요구라고 보통 하죠. 이제는 또. 네네. 예. 자, 근데 지금까지 수사가 사실 DNA 검사 말고는요. 사실 뭐 석 씨의 어떤 진술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진척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우리가 보통 그 제기하는 그 의문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아직 많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아주 말씀 잘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아마 경찰에서는 이게 아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시청자들이나 저희들한테도 알릴 수 없는 부분이었겠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아이가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고 뭐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하거나 출산하는 과정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대는 아니에요. 석 씨가. 그렇기 때문에 40대라면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병원도 갔을 것이고 출산에 도움을 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아이를 출산했다면 그 아이의 친부도 있을 거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의 수사도 필요하지만 어제 이제 그 김 씨가 이제 그 석 씨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던 게 내가 아이가 이제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석 씨가 김 씨에게 전화해서 내가 아이를 치울게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분명 김 씨와 석 씨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적 유대 관계가 또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듯이 완전히 절연된 관계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모자지간에 그러니까 모녀지간의 관계는 존재를 했다면 그 관계 속에서 다시 김 씨에 대한 좀 정확한 그 피해자 신문을 더한다든가 김 씨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수사를 통해서 과연 석 씨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금 더 추궁을 한다면 알아본다면 이 사건의 실체의 접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는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공모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도 당연히 열어놓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전화해서 저희들은 이것도 참 요새 뭐 수사에서 앞뒤를 이야기를 안 해주고 한 단어만 이야기가 나왔죠. 치울게. 그 앞뒤의 이야기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슬퍼했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를 대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이가 죽었을 때 치울게라는 대상화시키는 물건화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이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존엄을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증거 자료를 통해서 석 씨와 김 씨의 대질 혹은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두 사람의 의사 완전히 절연되지 않는 또 무엇인가에 대한 의사를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어제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 당연히 검찰에서는 뭐 친모를 직접 신문하거나 그런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친모를 직접 신문하는 방향보다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친모에 대한 신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경찰이 이제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습니다. 근데 사실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그러면 프로파일러가 투입됐으면 기본적으로 방금 이제 그 승용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통 어떤 범죄자, 피의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온 게 없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석 씨의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도 침묵을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술을 유도해도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롭지 않다는 설득을 해내야 합니다. 즉 자백을 함으로써 양형 참작 사유로 형량을 낮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침묵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DNA 검사 결과에 따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석시라는 사실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 즉 사라진 여아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에 더해서 숨진 3세 여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딸인 김 씨가 현재 살인,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지만 사실 숨진 3세 여아, 이 아이를 보호 양육할 의무는 친언니인 김 씨가 아니라 친모인 석 씨에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숨진 3세 여아에 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책임은 석 씨에게도 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묵을 유지할 경우에는 사라진 여아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외에도 숨진 3세 여아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더 더해져 형량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인 바에는 오히려 범행의 전반을 털어놓고 양형 참작 사유로서 형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술을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 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재원 의원님. 네네. 지금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 지금 사라진 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 씨가 출산한 아이죠. 그러니까. 네네. 그럼 이 아이를 좀 찾게 되면 좀 수사가 좀 진척이 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완벽하게 지금 진척이 될 수 있는 게 아이가 살아 이제 돌아오면 그 사이에 지금 김 씨의 아이는 정말 국민 품 안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은 또 한 번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고 석 씨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던 그 거짓말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 씨가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가 사망인 것이 아니라 살아 돌아왔다면 석 씨가 지금부터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과연 누가 이 아이의 친부인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출산을 했는지 지금 사망했는 아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 씨가 실제로 출산한 아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이 사건은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굉장히 발전적으로 사건의 실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라도 사실 경찰에서 그동안 공개 수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또 의견도 나옵니다. 네네. 이게 근데 공개 수사라는 게 이제 우리 국민께서 바라보시는 공개 수사와 이제 우리 수사기관에서 하는 공개 수사는 조금 다른 게 첫 번째 공개 수사의 방법은 피의자, 즉 범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 범인의 사진을 들고 국민 여러분께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라는 공개 수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이가 실종이 되었을 때 이 아이를 좀 찾아주세요. 즉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자를 공개 수사함으로써 그 피해자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 피해자 사망했는 아이는 이미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는 석 씨라는 사람은 구속되어 있고 그게 관련된 김 씨도 구속되어 있다면 사실 우리가 공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김 씨가 실제 출산하는 아이를 공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진은 제가 알기로는 초음파 사진 이상은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개 수사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석 씨의 사진을 공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언론에서도 석 씨의 사진을 공개하면 아동학대 처벌법 62조 3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법령은 고쳐져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석 씨의 얼굴을 전면적으로 언론에서도 알리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사실 석 씨의 얼굴이 나오면 그 석 씨의 친부라든가 아니면 그 3파 조산원을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현행 법령상 조금 어렵다. 그래서 참 난관의 봉착해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에서 내가 치울게. 그 관련해서 그 앞뒤에 어떤 정황 관련해서 경찰이 뭔가 좀 더 확보한 게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건 분명하겠죠. 치울게라는 단어만 딱 나와서 분명히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언론에서 도대체 사체 유기 미수라는데 뭘 근거로 사체 유기 미수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니까 브리핑에서 최소한 그 사실의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로 치울게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체 유기 미수의 혐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앞뒤에 맥락은 가지고 있겠죠. 그 맥락을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좀 네. 검찰과 경찰이 특히 이제 뭐 수사는 검찰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수사 보완 요청도 하면서 협조도 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또 검찰은 검찰대로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수사를 좀 통해서 예.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했고 사실 이 사건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슬펐고 두 번째는 너무 화났고 세 번째는 정말 이상하다라는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데요. 네네. 좀 잘 좀 이렇게 사건의 진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